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직도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베이블레이드계의 고인물 준앤선 채널입니다. 요즘 강산의 새로운 발키리, 세이버 발키리의 특수 기믹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세이버 발키리의 특수 기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DB 코어에 스프링이 장착되어 바운드 공격이 강화되었다는 것, 그리고 드라이버 디스크 일체형인 SH, 일명 샷 드라이버에 내장된 점프 리부트 기능인데요. 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샷 드라이버의 점프 앤 리부트 기능부터 말해볼까요? 일단 샷 드라이버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습은 일단 기믹이 발동한 상태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이는 축이 스프링 작용으로 튀어나오면서 점프를 하게 되고, 기존에 있던 뾰족한 축 끝은 이렇게 안쪽으로 숨게 됩니다. 일단 스프링의 두께를 봤을 때는 상당한 탄성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만, 위를 한번 보시면 딱 봐도 무겁게 생긴 발키리죠? 전혀 가벼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정도 스프링으로, 그것도 경기장 지면을 돌다가 튀어오르면서 상대방을 쓰러뜨릴 정도의 도약이 되는가가 의문인데요. 지금까지 나온 DB 시리즈 베이들의 평균 무게가 60g 후반대인 걸 감안하면 용수철로 그냥 들어올리는 정도면 몰라도 튀어오르는 점프를 하는 건 힘들 것 같죠? 참고로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분신 더블 어택이라는 당시 꽤나 충격적이면서 신선한 기믹을 선보이며 등장했던 델타의 베이 베놈 디아블로스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베놈 디아블로스의 야심작인 블릿 드라이버. 이게 일단 경기 중 블릿이 분리되어 상대를 협공하고, 본체는 스테디움 중앙에서 최후의 일격을 노리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는 블릿이 분리되어도 너무 가벼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하고, 심지어 너무 길게 돌출되어 나온 축 때문에 본체도 금방 균형을 잃고 무너지는, 말 그대로 실전 폭망 베이 중 하나였습니다. 더 최악인 건 이 블릿 드라이버의 길게 나온 축이 경기 중 잘 파손된다는 거였죠? 일단 거기까지만 하고 다시 블릿 드라이버를 살펴보면 조금 전 세이버 발키리의 샷 드라이버와 같은 스프링이 보입니다. 이 블릿 드라이버의 스프링이나 샷 드라이버에 장착된 스프링의 크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렇게 블릿 드라이버의 탄성 정도로는 베이를 점프시키기에는 턱도 없죠? 물론 샷 드라이버에 장착될 용수철이 크기만 비슷하고 더 강화 스프링이라 점프가 가능하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대쉬 드라이버에서 우리가 봐온 황금색 강화 스프링 정도는 써줘야 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황금 스프링을 썼어도 점프가 될까 말까 한 상황인 것 같은데 말이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스프링 작용으로 튀어나오는 축이니까 고정이 안 되고 탄성이 있는 축이 되겠죠? 이 베놈 디아블로스도 블릿이 분리되는 남은 이 긴 축은 이렇게 탄성이 있습니다만 스태미너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균형을 잃게 만들어 스태미너를 깎아먹죠. 그렇다면 점프 튀어나온 세이버 발키리의 저 샷 드라이버 축도 탄성이 있을 거고, 그 후 회전, 아니 그것도 리부트가 가능할까 싶은 거죠. 일단 점프가 됐다 치고 회전력이 남아서 착지했는데 튀어나온 축 끝이 두꺼워 지면과의 마찰로 리부트가 된다 쳐도, 역설적으로 리부트가 되려면 마찰이 필요하고 그건 스태미너에는 최악이죠. 결국 모든 걸 양보해서 점프가 되고 착지 후 리부트가 된다고 쳐도 그건 정말 최후의 일격. 이 기술은 죽기 직전 한 번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이 점프 후 리부트 기술은 애니에서나 가능한 기술로 남을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베놈 디아블로스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너무 드라이버에 꽂혀서 샷 드라이버의 실전성만 얘기했는데요. 다음으로는 스프링 작용으로 강화될 바운드 공격을 볼까요? 이게 코어 뒷면 어딘가에 스프링을 장착해 바운드 날의 반발력을 강화한다는 건데요.
바운드 날이 처음 적용된 갓발키리를 보면 스프링이 장착되어 날이 탄성이 있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큰 타격을 주지 못할 정도의 힘일 뿐만 아니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 탄력성이 저하가 됩니다. 결국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갓발키리에서는 아예 이 스프링날을 접어서 고정시켜버렸죠. 그러나 이 기능이 DB베이에 적용된다면 살짝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버스트가 시절의 베이들은 락이 너무 약해서 날이 접었다 펴지는 탄성을 이용하려고 하면 락이 풀려버리는 참사가 발생했었는데요. DB베이는 락이 강하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경기장 벽에 부딪혔을 때 제대로 탄성이 작용할 만큼 락이 버텨준다면 반동으로 큰 타격도 가능성은 조금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마치 격투기에서 로프 반동을 이용하듯 말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벽을 타격한다는 것 자체가 스태미너에는 큰 타격이 되고 그렇게 이기기 위해서는 아까와 똑같이 그것이 최후의 일격으로 만약 실패하면 속절없이 멈추고 마는 시시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 안 좋은 말만 쓴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희망적인 얘기를 한다면 발키리의 실전 특징은 엄청난 질주력으로 상대를 초반 강하게 타격하며 오버시킨다거나 버스트시키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작전이고 사실 발키리에게 오래 돌기 위한 스태미너는 무의미하죠. 그렇다면 이번 세이버 발키리처럼 스태미너에는 위험하지만 한방 공격이 숨겨있는 기믹이야말로 가장 발키리다운 기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인생 한방이지 처럼 배틀 한방이지 를 추구하는 베이블레이드의 대표 베이 발키리. 갑자기 너무 훈훈한 마무리죠? 오늘은 새로 나올 세이버 발키리를 가지고 여러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